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난도 현대시야 2번, 3번, 4번, 1번도 3번을 가장 많이 틀렸어. 자, 요 책은 나름대로 면밀하게 고안이 된 책이야.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딱 첫 장 넘기면 반드시 읽어야 할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 거기 김남주의 시를 넣고 넘겨. 이 페이지 맨 위에 형광사인펜 칠해. 국어 만점은 아침형 수험생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집중.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형광사인펜 딱 칠해두고. 성공한 학생들의 모습을 무수하게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겸손 동시에 인격 성숙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결론, 인격 성숙의 길에는 무수한 노력이 깔려 있으니 결국 우리의 바른 길은 겸손, 노력, 인격 성숙이다. 자, 재수생들 봐.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욕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막 자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격 성숙으로 간다고. 인내하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 점수가 안 나올수록. 근데 수능장 가서 비행기가 떠버린다고. 자, 오늘 현대시는 가가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2014 예비수능 B형에 나왔던 거고, 나는 유치원의 1월. 재작년에 EBS 교재에 김광규의 상행이 있었습니다. 별표 쳐도. 자, 2번하고 3번, 4번 많이 틀렸는데 특히 3번이 문제야. 다의 주된 발상과 표현. 주된 발상과 표현과 유사한 걸 골라라 그랬어. 요거를 자, 앞반에서 조사해보면 3, 4번으로 많이 가서 틀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3분의 2 넘게 틀렸는데 1로 갔다 손들어. 3분의 1로 갔다. 손들어봐. 3분의 1. 딱 들어. 한 번에 끝내게. 2로 갔다 손들어. 2. 좋아. 3 손들어. 3. 3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로 갔다 손들어봐. 4.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로 갔다 손들어줘.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명이 손 안 들었는데 그 5명 누구야 이거. 자, 손을 딱딱 들어줘야 돼. 3번 문제. 일단 여기서 정리할 건 표현상의 반어와 역설이야. 늘 나와 늘. 상황의 역설하고 표현상의 역설이 있는데, 자, 표현상에다. 표현상에 반어가 있고 역설이 있다. 역설은 상황의 역설하고도 또 구별을 해줘야 돼. 공부를 하다 보면. 자, 반어는요 1차적으로 말이 성립되는 말입니다. 말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살펴보면 반대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운수 좋은 날 반대음이죠. 운수 더럽게 없는 날로 바뀌고. 태평천하.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라고 하니까 반대음이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말 됩니다. 말은 성립되는 말이야.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말은 되는데 독자들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엄청나게 울겠다로 받아들인다고. 아내가 죽은 아주 운수 나쁜 날로 받아들이고. 그게 반어야. 반어는 그렇다. 역설은 1차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모순된 진술이라는 거야. 그런데 전후 문맥을 다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말이 돼. 결국 이게 중요해. 결국 말이 되는 말로 변한다. 따라서 결국 말이 성립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모순된 진술이 나오고, 모순된 진술 속에 시적 깊이가 있어. 아, 말이 안 되는 말로 말장난이 아니라 시적 깊이와 진실. 왜 진실이냐? 결국 말이 되니까 그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표현상의 묘미가 있죠. 표현상의 묘미가 있다. 그게 역설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역설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아우성에 이미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모순된 진술이야.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데, 깃발임을 알고 나서 태극기는
깃발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열렬히 주장하면서 소리 없이 아우성쳐. 그래서 이 모순된 진술에 야 소리 없는 아우성 딱 직관으로 파악을 한 거지. 그리고 결국 진실이야. 아 깃발이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자 이 구절을 알면 역설을 알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침묵이 시끄럽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침묵이 시끄럽다 말이 안 되죠. 침묵이 아주 요란하다 말 안 됩니다. 어떤 뜻일까? 일상적으로 엄마가 학생들한테 침묵이 왕성하구나 또는 침묵이 요란하구나 침묵이 시끄럽구나라는 표현을 썼다고 가정해봐. 이게 어떤 뜻일까? 쉽게 생각해. 이거를 통해서 역설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어떤 뜻일 것 같아? 침묵이 시끄럽다. 벌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야. 너 이름이? 김예원. 바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참 가야지 나오는데 역시 이 반 학생들은 상위권인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주 조용하다로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순간적으로 있어. 자, 귀를 기울여. 자, 침묵의 왕성한 소리를 한번 들어봐. 보통 우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소리에만 집중하잖아. 그런데 이제 침묵에 집중해 보라고. 침묵이 주체야. 침묵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할 거 아니야. 침묵이 왕성할수록 아주 조용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아주 조용하다, 아주 잘했어요. 저렇게 바로 답, 이거 내가 안 알려줬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바로 답 나와서 그래. 아주 조용하다 이해되니 이제 이게 역설이라고. 아주 조용하다 또는 침묵 시를 생각해도 좋아.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주장하는 말이 많은데 침묵 시도 있잖아. 침묵이 왕성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아주 조용하다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자, 표현상의 반어와 표현상의 역설을 지금 정리를 해줬어. 3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갔는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딱 이거 보자마자 말 안 되죠. 얘들아 사랑을 위하여서는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사랑을 위하여서는 헌신, 노력,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하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견우의 노래야. 근데 제목을 고려해봐. 아 7월 7석에 한번 만나지. 이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손꼽아 기다릴까. 그러니까 이별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사랑이거나 그 감격적인 만남으로 갈 수도 있어. 높아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바람도 이별의 아픔이야. 물살도.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견우의 노래니까 1년에 한 번 만나. 그래서 그 사랑은 애틋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결국 말이 성립이 돼. 근데 요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들이야. 물어봤어 내가. 선생님 쪽에도 형님이 한전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가 된 적이 있는데 어때요? 월화수목금 이별 상황. 주말에 만나. 아주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너무 좋대. 아, 이 역설이 맞네 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모순된 진술인데 거기에 분명히 맞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역설이야. 표현 자체가 역설이다. 자, 3번은 역설로 정리를 해준다. 다음 4.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자, 의인법이 있죠. 속삭이다, 웃음 짓다. 직유법도 있네. 햇발같이, 샘물같이. 대꾸법도 있죠. 짝을 이루면서 변화를 준다. 대꾸법. 의인직유 대꾸.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이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의 시의 특징은 시어의 조탁이야. 내 마음을 아시리도 마찬가지인데 김영랑이 보라니 피기까지는 도. 자, 시어의 조탁은 섬세하게 갈고 다듬다 이런 뜻으로 정리하고 의인직유 대꾸야. 4번으로 간 학생들은 이제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시, 여기 이제 EBS에도 실릴 수 있고, 올해 EBS는 김광규 시가 4편 정도가 있었고, 이분은 2004년 9월 평가원 때 2009년 나뭇잎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곧 출제가 될 사람이야. 올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별표를 쳐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인법을 찾거나 뭐 직유법을 찾아가지고 단순하게 수사법으로 사로 간 학생들도 있어. 그런데 다의 주된 발상과 표현인데, 발상은 야 그거 참 기발한 발상이다. 발상은 생각이야, 생각. 그래서 내용이야, 내용. 발상은 내용으로 가줘야 돼. 저거 기발한 발상이다, 기발한 생각이다, 내용으로 가야 되고, 표현은 수사법을 고려하는 거야. 자, 3번 4번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를 한번 읽어보자. 김광규의 상행이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재작년 EBS에 나왔을 때 정확히 해석한 게 맞아. 낯선 얼굴은 여기서 긍정적이야. 문제의식을 품게 된 시적 화자, 나를 나타내.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자,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밑줄 그어. 생각지 말아다오. 반어 적어줘다. 생각해다오야.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화투판 세모꼴, 낯익은 얼굴들 세모꼴 소시민들이야.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소시민들.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의인법이죠.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화류법입니다. 겉모습만 근대화된 현실의 모습. 잘못된 근대화야.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에 등장해. 고속도로 주변에 초가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전근대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 굉장히 아름다운데 초가집이. 그런데 초가집을 싹 헐어내고 강제로 고속도로 옆에 있는 모든 집은 양철 함석집으로 만들고 원색의 페인트 칠을 다 칠해놨어. 그래서 울긋불긋 예뻐,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양철집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 겨울에는 너무 추워. 완전히 계약인 거야. 잘못된 근대화는 그래. 잘못된 건 초가집이 훨씬 더 좋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자, 그 모습이야. 이청준의 눈길을 참고로 적어놔. 겉모습만 근대화된 모습. 처음에 근대화는 좀 시행착오가 있잖아. 원래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세모꼴. 자,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이야기야. 고개를 끄덕여다오. 자, 끄덕이면 안 되죠. 앞에가 부정적이니까 반어죠.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농약 세모꼴. 풀벌레 울음, 소중한 가치야. 사라진 존재들. 심야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소리 같은 심야방송 세모꼴. 언론 통제의 현실이 있다는 의미야. 언론 통제의 현실이 있다는 의미야. 심야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소리 같은, 이 전파소리가 얘들아 진실의 소리야.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근대화 추진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 같은 거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언론 통폐합이 있었을 때라서 진실의 소리.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듣기 힘든 소리가 동그라미 쳐. 전파 소리 같은 진실의 소리야. 귀 기울여다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긍정적이니까.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새마을 노래 있죠.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들.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표면적인 경제성장이 보인다. 적어라. 표면적인 경제성장, 전시행정적인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 있어.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와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맥주와 콜라도 세모꼴쳐. 삶에 대한 진지함 없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반어야, 반어.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말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해라. 그러나 시적 화자는 지금 뭐라고 했어? 소시민들아 깨어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눈을 떠라. 소시민들아 눈을 떠라가 반어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적어도 심청전의 주제가 뭐야 얘들아? 백성들아 눈을 떠라야. 신봉사가 눈 뜨니까 다 맹인들이 눈 떴잖아. 근데 그게 육체적인 눈만 뜨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예의를 알고 백성들이 눈을 떠야 돼. 너희들도 지금 국어에 눈을 떠야 되고 수학에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영어에 눈을 떠야 되고. 자, 포괄적 주제가 정신적인 눈도 떠야 된다고. 적어도 백성들아 눈을 떠라. 이게 심청전의 주제야. 소시민들아 깨어나라. 되도록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이다.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자,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어 적어줘야. 침묵이 어색할 때에는 오랫동안 가뭄 날씨에 관하여,
자, 형식적 이야기죠. 날씨 이야기. 형식적 이야기지.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자, 우리하고 관련 있다 없다? 전혀 연관 없는 이야기야.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건 세속적인 관심사들이다. 이야기해다오. 이거 반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어적 어조로 주제 강조. 표면만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참된 근대화를 바라고 있는 시적 화자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소시민들아 깨어나라 이런 측면에서 김광규 시인의 시들은 김수영 씨와 닮아 있어. 소시민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반어야. 전체적으로 반어. 그래서 3번의 주된 발상 표현인데 3번은 역설로 가야 돼. 역설로 봐야 돼. 그래서 역설과 반어를 가를 때는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따지는 거야. 반어는 반대 의미로 가는 거고, 역설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말이 되는 과정을 문맥으로 읽어줘야 돼. 자, 3번 발상에다가 먼저 주안점을 둔다. 사소하게 의인법이나 뭐 직유법이 좀 있다, 대꾸법이 있다로 답을 골라서는 안 된다고. 이게 발상이 있어서. 1번 새해의 눈시울이. 자, 요거는 따로 이렇게 기억해야 돼. 김남조의 설일인데 새해의 눈시울이야.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자, 눈물이 승천해서 백설을 담고 온다. 그 백설이 얼음꽃으로 피어나다. 이건 물의 순환 과정. 긴밀한 이미지라고 적으면 돼. 긴밀한 이미지다. 긴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의 순환 과정. 긴밀한 이미지. 눈시울, 눈물, 백설을 담고 온다. 얼음꽃으로 피어난다. 긴밀한 이미지 연결. 은유법이야. 은유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의 은총과 사랑, 순수를 상징하는 게 백설이야. 2번 김수월의 접동세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워. 몹시 서러워.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자, 화자의 슬픔, 한 감정이입이 있죠. 죽은 누나의 화시는 접동세다. 요게 1306 A형에 출제된 거야. 김수월의 접동세가. 3번은 역설, 4번은 의인지규 대꾸. 5번 가자. 장정일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네. 얘들아, 지난주에 우리 장정일 씨 배웠지?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극적 반전이 있는 시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이 끝난다. 이 얼마나 유익한 명상인가. 이게 반어야. 뒤에를 읽어보면 유익한 명상인가 밑줄 그어봐. 명상은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평안한 마음에 도달하는 게 명상이야. 마음의 평화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런데 유익한 명상인가 해놓고 뒤에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 끝에 반어네. 명상은 까다로워서는 안 돼. 주의사항이 많으면 명상 아니지. 그래서 유익한 명상인가 세목을 치고 반대 의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엄청나게 울겠다는 거야. 운수 좋은 날, 가장 운수 나쁜 날이야. 유익한 명상 아닙니다.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 끝에 맛이 좋고 영양 많은 미국식 간식이 만들어졌다. 어디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 햄버거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 손들어. 한국식 햄버거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 다음 영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영양이 엄청나게 많다. 자, 아직 여러분들 젊어서 햄버거가 정말 좋은 음식인 줄 알고 있는 건데, 맥도날드 가지 마라. 한국인 노인 폭행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맥주와 콜라, 제시문에 콜라하고 거기 햄버거 연결해. 제 미국식 음식의 대표야. 사실은 맛이 좋고 영양 많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반어적인 풍자가 있어요. 서구 문화를 대표하는 거다. 햄버거하고 콜라가. 다시 해도 맥주와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했다오. 자, 삶에 대한 진지함 없이 이런 의미인데 5번 시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미제국주의의 문화를 수용하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3번 답을 O로 해야 된다. 반어적 풍자. 젊은 시절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니까 뭐 햄버거를 좋아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군대 내내 하루에 한 번 햄버거를 먹는다고 예전에. 그러면 군대 내내 햄버거 먹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거부하고 싶은 음식 1순위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것은 명상이 아닌 거야 원래. 그래서 5번은
반어적 풍자. 3번 답을 O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2번은 보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사례야. 지난주 2주차 8번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요게 지금도 계속 나오는 문제야. 2주차 8번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아주 쉬운 거지. 아주 쉬운 거. 자, 요거는 필기를 잘 해도 긴밀한 이미지. 물의 순환 과정이다. 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빨리 설명할게. 이론 설명. 이론 설명 간단히 하고, 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인 작가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방법이 있다. 시인은 작가는 문학 작품을 글로 표현함으로 해서 생산자가 된다. 그래서 이건 표현론 생산론이라고 해. 아무리 상상력의 산물로 작품을 써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무정이, 이광수의 무정이 예비 수능 B형에 나왔는데 주인공 이영식은 고아야. 이광수의 고아 체험이 반영된 것이지 작가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현실 세계는 작품에 반영되고 작품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게 된다. 이게 반영론 모방론적 관점이야. 매푼파리가 역사책에는 안 나와. 그런데 매푼파리는 흥부전에 나와. 그래서 조선 후기 생활상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영론 모방론적 요소다. 나 우리 학생을 독자라고 해. 독자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제시한 주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효용 가치를 따진다. 하루에도 수천 권씩 책이 쏟아지는데 길이 남을 책은 몇 권 안 남죠. 예를 들어서 판소리는 12마당이었어. 그런데 지금 전해진 건 5마당, 6마당 정도야.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역할을 해. 그래서 독자들의 중요성이 높아진 게 수용론, 효용론이야. 예를 들어서 춘향전은 생성 당시에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야. 왜 인기가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성 주제, 생성 당시의 주제를 떠올려서 양반이 되는 것. 누구나 양반이 되고 싶어 했다. 양반 소리 듣고 싶어 했다고. 신분사회니까. 봄이 한기처럼 피어오르는 민중들의 소망일 거야. 그런데 지금은 평등사회야. 전부 다 양반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춘향전은 의미가 없는 작품이야. 그런데 지금도 영화로, 드라마로, 뮤지컬로, 책으로 가장 인기가 있어. 이 경우를 우리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옛날에 쓰여진 작품이다. 두 번째 뜻이, 첫 번째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인데 인류의 공통 속성을 담고 있는 고전. 그러니까 현대소설 중에도 고전의 반열에 오른 건 난소공, 광장, 토지, 태백산맥 이런 작품이야. 고전의 반열에 올렸다. 연약한 여인이 여기서 일반화를 하면 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 여기에 열광하는 거야. 꿈의 성취라는 고전의 주제를 획득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평등사회인 지금에도 춘향전을 최고의 작품으로 치는 거야. 꿈의 성취. 우리는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나 소중한 꿈이 있다고. 그 꿈의 성취에 열광하는 거야. 그게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제일 조건이 된다. 그거를 누가 한다고? 독자들이 하는 거야.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뭐 시험 점수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신감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듯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역사하고 소설이 다른 점은 역사가는 허준이 동의보감을 지었다 이렇게 단 몇 줄로 끝날 거를 드라마나 소설은 현재화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허준이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사용했던 말씨, 먹었던 음식까지 다 현재화해. 과거에 박제된 사실에 피를 돌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현재화시키는 거야. 태백산맥도 그래서 가치가 있어. 민중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토지도. 그게 이제 작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작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인형을 조정하듯이 마음껏 작가가 조정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소설 쓰는 것도 다 살아 움직여. 선생님도 그 처음 소설,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소설 정도 썼을 때 내가 만든 주인공을 처음으로 죽였어.
근데 너무 슬픈 거야. 내가 만든 분신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어서 제사 지내주고 독사에 물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집이 가난해서 동생이 수학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형아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송이버섯을 따러 산에 갔다가 그 독사에 물려서 죽게 만들어서 비극으로 끝냈는데 어찌 슬프든지 그 소설을 써보면 이제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아. 나의 분신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있어. 자, 좋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요게 이론이야 얘들아. 여기 나온 게 요거까지가 이론이고, 아니다 하나의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작품 그 자체를 따지자. 그게 이제 내재적 관점이야. 자, 1번 2번 3번은 외재적 관점이고 타율적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 그냥 사회적 기능에 가까운 거고, 작품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완결된 구조야.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중시해.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하고 오로지 작품만 따진다. 절대주의 비평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외재적 관점은 섞여요. 내재적 관점은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이제 축제된 거를 잘 보면 시어의 함축적음이 이미지, 시어 함축적음이 이미지가 내재적 관점이고,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와 태도, 화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작가, 시인, 이육사가 나오면 외재적 관점인데 시적 화자가 나오면 내재적 관점이야.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표현 방식이 나오면 이건 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 시어의 함축적음이 이미지 문제,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 태도 파악,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이건 내재적 관점이고, 자, 외재적 관점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시인, 작가 이렇게 글 쓰니, 지은이 이렇게 쓴 이유나 의도, 윤동주, 이육사가 나오면 요건 표현론, 생산론이야. 외우지 말고 이해해. 글로 표현함으로 해서 생산자가 된다. 현실 세계는 시대의 현실이 나와. 사회가 나와. 역사가 나와. 현실 세계하고 비추어 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나오고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가능해. 그리고 세상 이야기야 결국. 여기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우리 학생이 독자인데 나우리 학생이 공감했고 감동을 얻었고 교훈을 얻어서 뭔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갔다.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갔다. 이러면 이제 수용론, 효용론이 돼. 요 나온 선택지들을 다 제끼면 이게 남는 거야. 그런데 이육사의 광야를 연구를 해보자. 자, 광야를 작품 자체만 따져보니까 까마득한 날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올라와득하니 다시 청고 어디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렇게 가버려. 직선구조야. 너무 단순하고 광야를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외재와 내재가 결합된 것을 종합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 외재와 내재를 결합시키는 방식이야. 이게 이육사는 이원록인데 왜 죄수번호를 이름으로 했을까?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올라와득하니의 의미는 무엇이냐? 친일파 독자가 있었는데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친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독자에게 주는 효과가 돼. 그래서 외재, 내재가 결합되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자,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를 잘못 읽은 것인데, 나는 영화를 감상할 때 연기자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그의 연기력, 개성, 해석,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지. 이러한 입장에 서면 연기자 동그라미, 영화 속 인물이야. 연기자는 저거 영화 속 인물. 연기자들의 연기가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 동그라미,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화음을 연출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얘들아, 영화 속 인물이 연기자야.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시적 화자지.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야. 보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1번, 4번 그리고 5번으로 많이 갔는데 문제 푸는 기술이 좋아지면 1번의 시인, 4번의 시인, 5번의 시인의 의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워야 돼. 이건 표현론, 생산론적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4번은 독자도 나와요. 독자, 효용론, 수용론도 있고. 자, 근데 이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를 뭐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인이 백조라는 문예 동인지에 동인 활동을 하면서 낭만주의에 심취했는데 그 때문에 시의 감상적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어. 자, 표현론, 생산론이죠. 이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에 의해
피폐해진 1920년대 우리 농촌 반영론 모방론입니다. 3번 내재적 관점이죠. 화자는 첫 연에서 물음을 던지고 끝 연에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대응적 구조 동그라미. 보기에도 구조가 있고 2연과 10년, 3년과 9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1번이 답이 되려면 보기에 연기자가 나와서 안 되고 시 밖에서 연기자가 이렇게 연기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 연출가, PD야. 그 사람이 시인인 거지. 자, 1번 선택지 시인 위에다가 써. 감독, 연출가, PD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시인은 감독, 연출가, PD고 연기자는 시적 화자야. 그래서 요거를 잘 관계를 파악해야 이 문제를 안 틀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보기를 놓치면 오답이 아주 많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야. 4번 시인이 나오고 독자가 나와. 5번가 상징사전에 들 땅, 하늘 등의 원형적 심상을 찾아서 그것들이 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원형비평, 내재적 관점일 수 있는데 종합주의적 관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의 개성 및 시인의 의도를 이해하게 될 거야. 시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 플러스 내재적 관점이니까 결국은 종합주의적 관점이 된다. 됐지? 자, 4번 문제도 별표. 다시를 보자. 청마유치원의 1월이야.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이 없을 소냐. 서리법, 영탄법은 같이 가. 얘들아 서리법의 99%는 영탄법이 동시에 돼버려. 이거 하나를 조심해야 돼. 서리법하고 영탄법이 별개가 아니고 95% 이상 거의 99%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도 참, 자, 거의 이렇게 봐야 돼.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봐야 돼. 오, 아, 이건 영탄이야. 그러니까 오, 아름답구나. 아, 이건 영탄만 있는데 대부분은 서리법 영탄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이영기의 낙화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의문문상 수사 의문문인데 답변이 필요 없어요. 이건 아름답다는 뜻이야. 따로 바꾸면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바꾼다고. 아름답지 아니한가나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서리법이야. 답변이 필요 없는 의문 형식은 다 돼.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아니한가 당연히 영탄이 따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서리법과 영탄법은 거의 만나는데 순수하게 영탄법만 몇 개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은 강조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백일이 없을 소냐? 있다야. 서리법이야. 또 동시에 영탄법이 돼. 먼 미개적 유풍을 그대로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자, 원시적 생명력이죠. 다 동그라미 쳐 1년.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하되 열렬히 사랑하되. 자, 우리 생명어서라는 시 알 거야. 1309 B형에 나왔어. 생명파죠. 3가 애련에 빠지지 않으면. 애련 세모꼴, 나약한 인간적인 감정. 청마유치와는 남성적 어조야. 대부분 생명어서도 그렇고 바위도 95년에 생명어서는 94 1차에 그리고 1309 B형에 나왔어.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남학생들은 청마유치원을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서 막 바위에 이런 시 막 다 노트에다 옮겨줬고 독서실 앞에다 딱 붙여놓고 공부할 때는 바위가 되리라 이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30분 있다 가보면 다 자고 있어. 그래서 바위가 돼 있고 그랬다고. 이게 이제 그 바위 남성적인 시야. 섬세한 여성이 아니라 강인한 남성적 어조의 시라고. 애련에 빠지지 않으면 그는 세모꼴. 애련에 빠지는 삶은 지옥이 밀래라. 수치와 모욕일 것이다. 나의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에게. 세모꼴 쳐 일제 일본 놈들이죠. 가장 옳은 증오를 예비하였나니. 옳은 증오 동그라미. 이거 사필 규정. 사필 규정을 이렇게 알아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알아도 바른 길로 돌아가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다로 알아둘 것. 가장 옳은 증오를 예비하였나니 꼭 적어놔. 정의는 승리한다. 마지막 우러른 태양이 두 동공의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내 어느 불의에 갑자기 불의에 이 불의한 존재에게 짐승처럼 무찔리기로. 희생양 시적 화자야.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희생당하더라도 오 이건 영탄만 되죠. 나의 세상의 거룩한 1월에 해와 달 광명 지표야. 또한 무슨 외환인들 남길 소냐. 서리법 영탄법 동시에 가는 거야. 서리법의 99%는 영탄법으로 알고 있으면 돼. 자, 4번 문제. 김영랑의
독을 차고다.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파약으로 내 마음을 노림해. 이리 승냥이가 일본 놈들이야.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알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짐승 세모꼴 이리 승냥이죠. 희생양 이미지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의지. 막음 날 죽는 날 내 외로운 혼 순수한 영혼 순수한 민족정신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자, 김영랑은 창씨개명을 안 했어. 끝까지. 그래서 영랑 시인은 존경받았다고. 일본 놈들 이름을 안 가졌다고. 버틴 거야. 모란 키우면서. 창씨개명 안 해도 되고 끝까지 버틴 거야. 순수 시인이야. 그런데도 순수 시인도 일제 암흑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시를 썼다고. 독을 차겠다. 독을 차겠다. 다카키 마사오 이런 게 없다고. 김영랑 시인은 일본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존경받지. 민족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야. 자, 요것도 많이 틀렸어. 일로 간 친구 손들어. 문맥을 놓치면 1번으로 가는데 증오는 옳은 증오야. 그러니까 도끼를 뿜었다. 독을 차고도 좋아요. 저항의지죠. 2번으로 간 녀석은 해석 못해서 그래. 마지막 마금날 죽는 날이야. 나 화자고 5번 거룩한 1월 동그라미 외로운 온도 동그라미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야. 3으로 가서 맞은 친구들 손들어. 좋아. 이 친구들 아주 훌륭하게 일단 잘 풀었는데 정확하게 앞에 있는 친구 여기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 점생을 그대로 두고 짐승이야. 짐승을 그대로 두면 이리 승냥이가 뭘로 바뀌어야 돼? 자, 보기에서 골라야지. 나에 있는 점생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서 이리 승냥이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자,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맞았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 짐생 대 뭐? 희생당한 이미지가 뭐야? 밥! 그래. 짐승의 밥.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잘했어. 너 시 잘하네. 자, 그러면 쉬운 걸로 질문할게. 이리 승냥이를 그대로 두고 앞에 짐생을 없애면 뭘로 고쳐? 이리 승냥이가 뭐야? 일본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뭐야? 원수가 되겠지. 자, 고쳐. 4번 답 3으로 하고 첫째 짐생 대 밥, 둘째 원수 대 이리 승냥이로 고치면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독을 차고 좋아요. 4번 플러스. 5번은 쉽습니다. 기역 미음 중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하나. 반어를 잘 이해하면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귀 기울여 달라. 니은이죠. 보도되지 않은 진실. 긍정적 가치는 니은만 있어. 5번의 답 2. 기역 낯익은 얼굴들, 소시민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이야. 디귿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향적인 성장에 매달리는 근대화야. 표면적 근대화. 리얼 형식적인 이야기야. 가문 날씨, 미음 역시 세속적인 관심사. 리얼하고 미음은 문맥이 똑같다. 5번 답 2번인 거 보여? 문맥으로 파악. 1번 마무리.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 좀 어렵습니다. 1번도. 1.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가의 마지막 년. 자, 가로 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비관적 현실이죠. 지금은 들을 빼앗긴 현실이야. 일제치하야. 오다의 시약 기억나? 오다의 시약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거야. 빼앗긴 조국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저항시야. 근데 마지막엔 저항보다는 비관에 더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이 저항시로 읽어주어서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뜻을 적어놔. 의지의 역설적인 표현에 가깝게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극복의지 이렇게까지 읽어준다고. 자, 1번은 가 마지막. 2번 부정적 현실로부터 도피적인 태도. 얘들아, 도피적인 태도 나오면 최인훈의 광장에 이명준을 떠올려. 그냥 이명준이 가장 대표적인 중립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은 알고 있으면 돼. 광장에 이명준. 3번 부정적 현실 다 나와요. 가는 일제치야. 나도 일제치야. 다는 자, 독재 정권의 현실이야. 근대화를 추구하는 독재 정권의 현실이다. 부정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 빼앗긴 들. 국권 상실에 대해 비판적 저항적이다. 다 일제치야. 불의와 악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다 근대화로 인해 왜곡된 현실. 소시민적 삶을 비판한다. 3번 답 포괄적인 것.
자, 안 풀릴 때는 친숙한 작품으로 오답을 지워야 돼. 4번 부정적인 시대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 가나. 5. 격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가나. 대표시가 뭐라고 그랬어? 격정적인 감정. 우리 3주차 저 어디에 있어? 격정적인 감정. 53쪽에 있잖아. 신문의 그날이 오면. 김수월의 초혼 이런 게 대표야. 거기 53쪽에 격정적 감정이 복받친다. 감정이 세차게 일어나다 있지. 그게 가나가 있어. 가나. 자, 그래서 1번 답을 3으로 하자. 됐어? 질문하세요. 질문. 좋아. 지난주보다는 좀 쉽지. 그래도 훨씬 쉽지는 않을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